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전을 찾아 충청 민심에 호소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는 여의도 정치셈법을 모르는 충청의 아들이 공정과 상식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부산, 대구를 거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후 6시 대전을 찾아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3.8 민주의거를 기념한 묵념으로 유세가 시작된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만큼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이제 대선 전날 우리 대전 충청 시도민들 뵈러 왔습니다. 여의도의 정치 문법, 정치 셈법 모르는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전과 충남의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투자와 고용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4% 강성노조 때문에 96%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의 질과 어려움에 따라 제대로 보상받는 정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에 있던 하청에 있던 사내 하청이든 파견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공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하겠다고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산불 진화로 숨진 충남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한 뒤 애도한 윤 후보는 투표를 해야 정권이 바뀐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충청의 사위와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며 중원 민심을 호소한 가운데 시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제 내일이면 결판이 나게 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밤 자정을 끝으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충청권을 찾으면서 역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남다른 공을 들였는데요. 두 후보의 치열했던 민심 쟁탈전을 김성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달 15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 오전과 오후로 나눠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 대규모 유세를 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대전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뒤 윤 후보가 당진과 서산, 홍성 보령을 돌며 서해안 시대, 충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 이 후보는 곧바로 다음 날 당진과 천안, 세종을 찾아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당진 시민들의 수고님, 제2 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성문산업공단에 우수한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이 지역의 경제가 활활 돌아가도록. 지금 기업 유치하는 거 여러분 제일 천안 아산의 중요한 일이죠.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 동네 가게도 살고 그래야 땅값도 오를 거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살릴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앞서 두 후보는 TJB 8시 뉴스에도 직접 출연해 충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세종에서 취임식을 하겠다는 뜻을 언론에서 처음으로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나타냈고 제게 기회가 오면 대통령 취임식을
그 세종의사당에서 또는 의사당 터에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충청의 사위가 우리 충청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월 TJB를 찾은 윤석열 후보는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해 대전을 국방,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삼군사령부, 또 방위사업청,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표심을 잡기 위해 남다른 공을 들인 두 후보. 누가 역대 대선의 당락을 가른 충청 민심을 잡고 웃을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를 하면서 공주지역 투표소 등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내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코로나 이후 첫 대선 투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 대전, 세종, 충남 유권자가 20만 명 이상 늘고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유권자가 분리돼 투표하는데요.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논란이 컸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또 대선 결과는 언제쯤 판가름 날지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는 대전은 123만여 명, 충남 179만여 명, 세종은 28만여 명으로 5년 전 대선에 비해 대전은 만여 명, 세종은 10만여 명, 충남은 8만여 명 이상 늘었습니다. 투표소는 대전에는 366곳, 충남 750곳, 세종에는 83곳에 설치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한데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 주변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던 코로나 확진자들은 일반 유권자 투표 이후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장시간 대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당시 오후 5시부터였던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50분부터로 늦췄고 농어촌 교통약자의 경우는 5시 반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또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소 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확진자 대기 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당시 임시기표소 운영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등 유권자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대전의 경우 현재 3만 9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충남은 3만 5천여 명, 세종은 8,800여 명인데 대전과 충남은 매일 수천 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 이들의 투표 시간이 90분에 불과한 데다 확진자 가운데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어렵고 어느 투표소로 불릴지 예측도 어려워 투표소에 따라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대선 출구조사는 확진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투표에 따른 투표 시간 연장에다 역대 최고치를 보인 사전투표율 개표는 늦어질 수 있어 대통령 당선인 윤곽은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강원과 경북의 산불 현장에 장비 등의 배치 업무를 담당하던 충남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져 유족들이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본부 구조구급과 소속인 48살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닷새간 충남 소속의 인력과 장비 등을 산불 현장으로 배치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구조구급과는 평소 업무량이 많은 데다 최근 산불 지원 업무까지 담당함에 따라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개학 이후 학생 확진자가 하루 200명대에서 3,000명까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개학 전인 지난 1일 297명이던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확진자가 개학 이후인 2일 1,491명, 3일은 1,108명에 이어 어제 3,122명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어제 확진자 수는 도내 전체 확진자의 44.6%에 해당하는데 개학에 따른 학생 확진자의 급증이 전체 확진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걸로 풀이됩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을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증가 추이에 따라 학교장 재량의 원격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체 교원 3,820명을 확보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3,955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5,609명으로 7일 연속 5,000명 이상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6명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284명을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2,915명, 아산 1,301명 등 모두 6,99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연일 7,000명 안팎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으며 격리 중인 확진자도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1,34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1960년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돼 독재, 부패에 항거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민주의거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성큼 겨울을 뛰어넘으리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당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대전고와 호수돈여고 등 대전 지역 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의 애국가 선창과 당시 작성된 결의문 해설, 3.8 창가 제창을 통해 민주의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세종의 엘리프 세종이 최고 27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올해도 지역 분양 시장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한 엘리프 세종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결과 84가구 모집에 13,779명이 몰려 평균 163대 1의 청약률을 보였고 17가구를 모집하는 84제곱미터 A타입은 최고 2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대전 도마변동 11구역은 평균 15.5대 1, 선화동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은 평균 14.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부여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부여구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백마강 둔치를 지방정원으로 조성한 뒤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8년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백마강 정원 사업은 부여군 군수리 백마강 둔치 130헥타르에 국비 175억 원 등 350억 원을 들여 부여의 역사성과 자연 경관을 담은 생태 정원을 조성하게 되며 7개의 테마 구역으로 나눠 차별화시키고 부소산에서 국남지 백마강변을 연결해 부여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훈련장 등으로 사용될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에 별도의 체육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천안시는 최근 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안이 중앙심사를 통과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5억 원을 들입니다.